자살이라고. 차가운 부검실 공기가 하수진 중사의 폐부를 찔렀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질린 시신을 덮은 천 끝자락을 붙잡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자살. 한남대교에서 투신했어. 유서도 발견됐고. 배나온 형사 강남경찰서 박 반장이 귀찮다는 듯 볼펜으로 턱을 극적이며 말했다. 그는 이른 새벽에 군복 바지를 입고 뛰어온 이 당돌한 여군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어 했다. 하수진은 박 반장의 말을 무시하고 천을 걷어냈다. 이다은. 불과 사흘 전 수진 언니, 저 이번에 장학금 타면 제일 먼저 한우 쏠게요. 라며 웃던 20살의 얼굴이었다. 수진이 군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동생.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수진 자신과 닮은 아이. 하지만 지금 다은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진의 시선이 목으로 향했다. 희미한 교살은. 손목에는 방어하다 생긴 듯한 멍자국. 이게 수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살로 보입니까? 아, 하중사. 전문가 소견은 우리가 알아서 해. 손목에 주저흔도 있고 목은 떨어질 때 충격으로 그럴 수. 주저흔이 아니라 방어흔입니다. 수진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이 손톱 밑에 미세한 섬유 조각은 뭡니까? 투신하는 사람이 난간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합니까? 특임대에서 배운 관찰력과 현장 분석 능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박 반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능구렁이 같은 웃음으로 바뀌었다. 군인이시라 그런가? 너무 앞서가시네. 유서가 나왔다니까. 사는 게 힘들다 뭐 뻔한 레퍼토리야. 이쪽 일은 우리가 전문가니 하중사는 이만. 그 유서 필적 감정은 했습니까? 다은이 걔 왼손잡이입니다. 박 반장의 눈이 커졌다. 뭐? 그 유서 오른손으로 휘갈겨 쓴 글씨 아니었습니까? 박 반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분명 다급하게 휘갈긴 글씨체를 봤지만 왼손잡이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수지는 싸늘하게 그를 노려보며 천을 다시 덮었다. 이 시신 제가 다시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어이 하중사. 지금 경찰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수지는 대꾸 없이 부검실을 나섰다. 심장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은이는 자살할 아이가 아니었다. 절대.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비밀스러운 멤버십 클럽 볼텍스 VURTEX의 VVIP룸. 방탄 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깔려 있었다. 값비싼 위스키 향과 최고급 시가 연기가 자욱한 방 안, TJ홀딩스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준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계집애 하나 처리하는데 그렇게 요란을 떨어야 했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흑풍회의 행동대장 독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년이 도산대로에서 차에 치이고도 살아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근처에 순찰차도 있었고. 그래서 강태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한남대교까지 끌고 가서 자살로 위장했다. 아마추어 새끼들. 하지만 박 반장이 뒤처리는 깔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서도 조작해서 넣어놨고 부검이도 우리 쪽 사람입니다. 박 반장? 강태준이 피식 웃었다. 그 돼지 새끼는 돈다발에 코 박고 짖으라면 짖는 개새끼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독사의 뺨을 가볍게, 그러나 모욕적으로 툭툭 쳤다. 우린 취미로 노는 거야, 독사야. 안 그래? 시끄러워지면 재미없잖아. 그의 취미란 권태로운 재벌 2세의 삶을 달래기 위해 만든 사설 폭주족 흑풍회를 이용한 범죄였다. 단순한 폭주가 아니었다. 마약 밀거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심지어 청부 폭력과 무기 밀매까지. 흑풍회는 강태준의 지루함을 달래는 장난감이자 동시에 그의 비자금을 채우는 괴물이었다. 이번 뺑소니. 강태준이 독사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 차 등록된 차 아니었지? 예. 대포차. 아니, 밀수한 바이크였습니다. 절대 추적 안 됩니다. 좋아. 강태준이 글을 내던졌다. 근데 그 계집애 왜 우리 물건 배달하는 걸 찍고 다녔지? 그건 아직 알아내. 그년 주변에 얼쩡거리는 새끼들까지 싹 다. 내 취미를 방해하는 것들은 그게 뭐든 재미없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강태준은 다시 소파에 몸을 묻으며 낄낄거렸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생명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권태와 잔인한 유희만이 번득일 뿐이었다. 하수진은 다은의 유품을 뒤지고 있었다. 역삼동의 작은 오피스텔. 경찰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들은 자살이라는 결론에 꽤 맞추느라 많은 것을 놓쳤다. 수지는 다은의 침대 매트리스 및 끄트머리 실밥이 살짝 뜯어진 곳을 발견했다. 특임대에서 배운 은닉술. 다은에게 장난처럼 가르쳐준 적이 있었다. 언니, 이런 건 스파이 영화에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험하다, 다은아.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는 거야. 수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실밥을 뜯어내고 매트리스 속을 더듬었다. 손가락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카드를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 다은이가 쓸만한 거. 수지는 자신과 다은의 생일, 처음 만난 날짜를 조합했다. 실패. 그때 다은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저는 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707. 수지는 키보드에 타자를 쳤다. 707. 암호가 풀렸다. 모니터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영상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두운 밤 도산대로의 풍경이 흔들리며 나타났다. 다은의 휴대폰으로 찍은 듯 했다. 영상은 곧 수십 대의 오토바이를 비췄다. 굉음과 함께 질주하는 바이크들. 그들은 단순한 폭주족이 아니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검은색 밴을 호위하고 있었다. 저기, 저거. 다은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상이 급격하게 흔들리더니 끔찍한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검게 변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시발 뭐야? 전현 뭐야? 확실히 친 거 맞아? 숨 붙어 있어. 어떡할 거야? 태준이 형한테 걸리면 다 죽어. 빨리 실어. 흑풍회 마크 못 받겠지? 흑풍회.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이거. 박 반장한테 넘기면 알아서 자살로 만들어줄 거야. 입 다물어 새끼들아. 하수진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흑풍회 그리고 박 반장.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은이는 단순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집단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의 손에 살해당한 후 부패한 경찰에 의해 은폐되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다은. 그녀가 낮게 은조렸다. 언니가 전부 지옥으로 보내줄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재킷을 고쳐 입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707 특수임무대대 아테나의 눈빛이었다. 목표를 포착한 사냥매의 눈빛.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소령님. 하수진입니다. 비공식 블랙옵스 승인 요청합니다.
블랙옵스? 하중사 지금 제정신인가? 707 특임대대 철벽 김철민 소령의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다. 부대 내 실전 격투 훈련장. 늦은 밤임에도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이 공기를 갈랐다. 하수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김소령을 마주봤다. 제정신입니다. 민간인 제 지인이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부패했고 배후에는 흑풍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흑풍회. 김소령이 미간을 찌푸렸다. 강남 일대에서 설친다는 폭주족 놈들 말인가? 그깟 양아치들 때문에 군이 움직일 순 없어. 양아치 수준이 아닙니다. 수지는 다은이 남긴 SD카드를 김소령 앞에 태블릿에 꽂았다. 도산대로의 뺑소니 영상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재생되었다. 김소령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박 반장. 강남서의 그 비리 경찰 끈앞풀이 여기까지 연루되어 있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었다. 다은이 죽기 며칠 전부터 몰래 찍어둔 영상들이었다. 장소는 성수동의 한 폐공장이었다. 화면 속 흑풍회 조직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K 소총과 다량의 탄약을 꺼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처럼 조직적이었다. 김소령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이건 미친 새끼들이. 무기 밀매까지. 단순 밀매가 아닙니다, 소령님. 수진이 화면을 일시 정지했다. 저 컨테이너 넘버 보십시오. P, O, C. 등록 번호입니다.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군수 물자입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경찰 상층부 그리고 어쩌면 군 내부까지. 이들은 단순한 폭주족이 아니라 재벌 2세가 운영하는 사설 군대이자 범죄 카르텔입니다. 김철민 소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수진이 가져온 증거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건 경찰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강태준, TJ 홀딩스. 김소령이 나직이 은졸였다. 그놈이 배후로군. 그렇습니다. 다은이는 아마도 이들의 무기 거래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김철민 소령은 수진의 어깨를 짚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하중사. 이건 자네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다. 압니다. 그래서 비공식 작전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됩니다. 좋아. 김소령이 결단했다. 팀 아테나를 즉시 소집한다. 멤버는 최소한으로. 자네와 나 그리고 유령박 중사. 셋이면 충분하겠지. 유령 박준서 중사. 707 최고의 정보전 및 드론 전문가였다. 최상호 중령님께는. 최중령님께는 내가 보고한다. 김철민이 수진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숨긴다. 북측 연계 불법 무기 밀매 첩보 정도로만 알릴 거야. 강태준이나 흑풍회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마. 알겠습니다. 작전명 나이트메어 헌트. 지금부터 개시한다. 첫 번째 목표는 성수동 폐공장. 그놈들 소굴을 뒤집어 놓는다. 새벽 3시. 성수동의 오래된 공업지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둠 속 세 개의 그림자가 폐공장 담벼락을 소리 없이 넘었다. 하수진아테나 김철민 철벽 그리고 박준서 유령. 흑색 특수전 전투복을 입은 그들은 어둠 그 자체였다. 유령 내부 스캔. 김철민이 속삭였다. 실시. 박준서가 손목의 단말기를 조작하자 초소형 정찰 드론이 환풍구를 통해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열감지 영상이 세 사람의 고글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내부 1층 8명, 2층 사무실 4명. 모두 중무장 상태. K와 글록으로 추정.
다은이 영상에 나온 놈들인가. 수진이 이를 갈았다. 목표는 생포 및 증거 확보다. 하지만 저항 시 김철민이 말을 멈췄다. 사살도 불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했다. 좋아. 3분 뒤 진입한다. 아테나는 2층 사무실, 내가 1층 정면, 유령은 후방 엄호 및 통신 차단. 라저. 수진은 특수 제작된 소음기를 부착한 K7 기관단총을 고쳐 잡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진입. 김철민의 신호와 함께 박준서가 공장 전체의 전력을 차단했다. 뭐야? 정전이야. 어둠 속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수진은 2층 사무실 창문을 깨고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눈. 시발 눈. 비명과 함께 수진이 사무실로 돌입했다. 그녀는 이미 야간 투시경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탕, 탕, 탕. 정확하게 허벅지와 어깨를 노린 비살상탄이 장렬했다. 수진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10초 만에 4명이 제압당했다. 2층 클리어. 동시에 1층에서도 총성이 울렸다. 김철민 소령은 두꺼운 철문을 방패 삼아 8명의 조직원들을 압박했다. 후방. 박준서가 뒤로 돌아오려던 놈의 다리를 정확히 쏴 맞췄다. 작전은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수진은 2층 사무실 책상 위에서 불법 무기 거래, 장부와 마약 샘플들을 쓸어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하중사. 피해. 김철민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1층 구석에 숨어있던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RPG-7 로켓 발사기가 불을 뿜었다. 미친 새끼들. 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2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수지는 콘크리트 파편 더미 속으로 추락했다. 아테나. 아테나 응답하라. 김철민의 절박한 외침이 무전기를 찢었다. 수지는 무너진 철골 더미 밑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왼쪽 팔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소령님, 아직 살아있습니다. 젠장. 놈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공장 전체에 폭탄을 설치했어. 유령, 퇴로 확보해. 하지만 증거물은 목숨이 먼저다. 퇴각하라. 수지는 이를 악물고 무너진 벽 틈새로 기어나왔다. 공장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흑풍의 놈들은 로켓을 쏜 직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완벽하게 707의 습격을 예측하고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복귀한 3사람의 얼굴은 침통했다. 수지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정보가 샜습니다. 수진이 단언했다. 틀림없어. 김철민이 동의했다. 놈들은 우리가 올 줄 알았어. RPG까지 준비해놓고 말이야. 박준서가 태블릿 화면을 띄웠다. 이상합니다. 우리의 통신망은 완벽했습니다. 외부 도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부에서 샌 거야. 김철민의 표정이 굳었다. 이 작전을 아는 사람은 우리 셋 그리고 최상호 중령님. 3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상호 중령. 부대원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는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상급자였다. 아닐 겁니다. 박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중령님이 왜? 유령. 수진이 박준서를 불렀다. 최상호 중령님, 최근 대외 활동 기록 좀 뽑아줘. 특히 강남 일대. 하중사, 이건 월권이야. 죽은 다은이를 위해서라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박준서가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군 내부망의 방화벽을 우회하는 아슬아슬한 해킹이었다.
몇 분 뒤 최상호 중령의 비공식 동선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야 말았다. 최상호 중령이 지난달 청담동 볼텍스 클럽 입구에서 TJ 홀딩스의 강태준과 악수하는 사진. 파파라치가 찍은 연예인 사진 귀퉁이에 우연히 찍힌 모습이었다. 이럴 수가. 김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수진은 주먹을 쥐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배신자. 다은이를 죽인 흑풍회. 그들을 비호하는 부패 경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군 내부의 적. 적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군. 안전가옥의 탁자를 내리치는 김철민 소령의 주먹에 핏대가 섰다. 존경했던 상관이 적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뺑소니범들을 놓친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최중령님이 강태준과 도대체 왜? 박준서 중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하수진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다보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든 진급을 위한 줄 대기든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최상호 중령은 강태준에게 우리의 작전 정보를 넘겼고 우린 함정에 빠졌습니다. 성수동 폐공장. 김철민이 욕설을 씹어뱉었다. 그놈들은 우릴 죽이려고 했어. RPG까지 동원했으니 우리가 북측 연계 불법 무기 밀매 건으로 보고했기 때문이겠죠. 수진이 추론을 이어갔다. 강태준 입장에선 군 특임대가 자신의 무기 밀매 루트를 포착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중령을 통해 우리를 유인하고 현장에서 폭사시켜 증거와 함께 묻어버리려 한 겁니다. 그리고 최중령은 작전 중 순직으로 처리하고 강태준에게 거액을 챙겼겠지. 박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까? 하지만 최중령이 중간에서 다 막을 겁니다. 우린 증거도 없어요. 성수동은 다 타버렸고 그 사진 한 장으론 부족합니다. 보고는 하지 않는다. 김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순간부터 이 작전은 최상호 중령조차 모르게 진행한다. 더블 블랙 옵스다. 하수진이 김소령을 바라봤다. 속이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최중령을 역이용한다. 그는 우리가 성수동 건으로 꼬리를 내렸거나 혹은 엉뚱한 곳을 파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좋습니다. 수진이 즉각 동의했다. 그럼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하중사. 최중령은 제가 지인의 복수 때문에 이 일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흑풍회를 뒤쫓는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경찰 쪽을 들쑤시고 다니는 거죠. 너무 위험해. 김철민이 반대했다. 그놈들은 이제 하중사 얼굴까지 알 텐데. 그래서 더 좋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놈들은 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강태준이든 박 반장이든 저는 그 미끼를 물고 놈들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자살행위야. 소령님. 수진이 김철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대로면 다은이의 죽음도 우리의 실패도 묻힙니다. 배신자를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강태준과 최중령이 연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박준서가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 중사님 위치와 바이탈, 음성까지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소형 발신기를 이식하는 겁니다. 피부 밑에. 하지만 만약 잡히면. 잡히지 않아. 수진이 박준서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엔 유령 자네가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소령님은 절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군인의 작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김철민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아테나. 이틀 후 강남경찰서 로비. 하수진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정복을 입은 경찰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곧장 형사과로 향해 박 반장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박 반장. 이다은 양 사건 재수사 요청하러 왔습니다. 박 반장은 서류 더미에서 얼굴을 들고 수진을 보자마자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또 당신이야? 하중살했나? 여긴 왜 또 왔어? 종결된 사건이라니까. 종결? 웃기지 마십시오. 수진이 다은의 부검 사진 수진이 몰래 찍어둔을 책상 위에 뿌렸다. 이 교살흔과 방어흔이 자살의 증거입니까? 당신 이래도 뇌물 처먹은 거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뭐? 뇌물? 이 여자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흑풍해. 수진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박 반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이 시켰나? 20살짜리 애 하나 죽이고 자살로 덮으라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 반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덮은 거 내가 깔 거야. 강태준이든 흑풍회든 내가 다 찢어발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수지는 일부러 주변 경찰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경고를 날리고 형사과를 유유히 빠져나왔다. 박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스러운 번호를 눌렀다. 형님. 접니다, 박 반장. 일이 좀 꼬였습니다. 그 707 계집애가. 예, 흑풍회 이름을. 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합니다. 그날 밤 하수진은 일부러 다은의 오피스텔 근처 역삼동의 한적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이미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쫓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왔군.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검은색 밴이 급정거하며 앞을 막아섰다. 뒷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대여섯이 쏟아져 나왔다. 흑풍의 행동대원들이었다. 하수진 중사. 우리 형님이 좀 뵙자는데. 수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순히 두 손을 들었다. 강태준이 직접. 말 맞네, 인연이. 한 놈이 수진의 복부를 가격하려 할 때였다. 수진은 그 팔을 잡아채 꺾어버리고 동시에 다른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었다. 순식간에 두 명이 쓰러졌다. 크역.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날아온 전기 충격기가 수진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수진은 밀려오는 고압 전류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귓가에 이식된 초소형 통신 장치로 김철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테나. 아테나. 젠장, 바이탈 급격 저하. 걱정 마십시오. 작전대로. 수진의 의식이 암전되었다. 하수진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가운 쇠의자에 묶여 있었다. 주변은 어둡고 축축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성수동 폐공장이 아닌 또 다른 아지트. 아마도 한강 근처에 버려진 하수처리장인 듯 했다. 일어났네. 707의 아테나 양.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가 조명 스위치를 올리자 눈부신 빛과 함께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값비싼 실크 셔츠 차림의 그는 이런 지저분한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독사가 서 있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듣긴 했는데 내 부하 둘을 순식간에 조졌더군. 강태준이 재밌다는 듯 웃었다. 이다은. 왜 죽였지? 수진이 으르렁거렸다. 다은? 아, 그 뺑소니 당한 계집애? 강태준이 과장되게 생각하는 척을 했다. 몰랐지. 그냥 길 막는 벌레인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걸 찍고 다녔더라고. 내 취미 생활을 방해했어.
내 놈 취미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이 개새끼야. 개새끼? 강태준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가 다가와 수진의 턱을 움켜쥐었다. 군발이 계집 주제에 입이 험하네. 넌 내가 뭘 건드렸는지 몰라. 내가 설치고 다녀서 우리 파트너 한 분이 아주 곤란해하셨거든. 수진이 기다리던 말이었다. 파트너? 비리 경찰 박 반장 말인가? 하, 그 돼지. 걘 그냥 개고. 강태준이 수진의 귀에 속삭였다. 너희 부대 꽤 높은 분이시던데. 별이 반짝반짝한 양반. 수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최상호 중령. 빙고. 강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 양반이 그러더군. 너 하나만 조용히 처리해주면 앞으로 군수 물자 빼돌리는 라인을 하나 더 뚫어주겠다고. 아주 충성스러운 파트너야.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 박동과 함께 강태준의 목소리가 그대로 김철민 소령과 박준서 중사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증거 확보. 아테나 지금부터 구출 작전 개시. 자, 이제 어쩔까?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내 동생이 갔던 길 아주 편안하게 보내줄게. 이것만 맞으면 심장마비. 아주 깨끗해. 강태준. 수진이 그를 노려봤다. 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야. 뭐라고? 그 순간이었다. 쾅 마이너스. 쿵. 하수 처리장의 두꺼운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김철민 소령과 박준서 중사를 포함한 707 대테러 팀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강태준과 독사가 당황한 사이 수진은 묶여있던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며 결박을 풀었다. 특임대에서 배운 탈출술이었다. 에이, 이 개새끼들이. 독사가 총을 뽑아 들었지만 김철민의 정확한 사격이 그의 손목을 꿰뚫었다. 강태준은 뒷걸음질 쳤다. 최중령. 이 새끼가 날 배신해? 다 죽여. 그는 수진을 인질로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자유로웠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고 그의 목에 팔꿈치를 찍어 눌렀다. 이다은을 죽인 대가다 강태준.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강태준이 제압당하고 흑풍회 아지트가 완벽하게 소탕되었다. 결정적인 증거 강태준의 자백도 확보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소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아. 김철민이 수갑을 찬 강태준을 일으켜 세우며 대답했다. 이제 부대 안의 그림자를 잡을 차례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준의 검거 이후 부대 내의 암적 존재를 도려내기 위한 치밀하고 위험한 심리전. 프로젝트 나이트메어 헌트의 4, 5, 6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제4장 이중첩자 더 더벌 에이전트. 크크. 새벽에 찬 공기가 스며드는 경기도 외곽의 707 안전가옥 둥지. 강태준은 피가 묻은 입가를 혀로 핥으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수진 중사에게 제압당한 턱이 욱신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보다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거 불법 감금 아니야? 군인이 민간인을 이렇게 막 패도 되나? 우리 아버지가 알면 너희들 별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갈 텐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TJ 홀딩스의 법무팀과 최상호 중령이라는 보험이 있었다. 하수진은 대꾸 없이 차가운 물 한 컵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다. 잠 좀 깼나 강태준. 김철민 소령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둥지 내부의 보안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내 놈이 믿는 구석이 뭔지 안다. 김철민이 태블릿을 강태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화면에는 하수진의 목에 이식되었던 초소형 마이크로폰이 기록한 음성 파일이 떠 있었다. 재생. 강태준 음성 너희 부대 꽤 높은 분이시던데. 별이 반짝반짝한 양반. 하수진 음성 최상호 중령. 강태준 음성 빙고. 그 양반이 그러더군. 너 하나만 조용히 처리해주면 앞으로 군수 물자 빼돌리는 라인을 하나 더 뚫어주겠다고. 강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왜? 내 놈의 보험이 내 놈 목에 칼을 꽂았다는 증거다. 김철민이 강태준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최상호는 널 이용해 군수품을 빼돌리고 내가 문제가 되자 우릴 이용해 널 제거하려 했다. 성수동 폐공장에서 우릴 폭사시키려 한 게 그 증거고 하중사를 내 손에 죽게 넘긴 게 두 번째 증거지. 거짓말. 거짓말이야. 최중령이 날 배신할 리가. 배신? 하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널 파트너로 본 적이 없어. 넌 그냥 쓰고 버릴 지갑이었을 뿐이야. 우리가 널 잡지 못했다면 지금쯤 넌 최중령이 보낸 또 다른 킬러에게 제거당했겠지. 흑풍회의 수장이 실종되었다. 뭐 마약에 취해 한강에 빠져 죽었다. 이런 시나리오로. 강태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재벌 2세로 태어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흑풍회과 자신이 매수했던 개최 중령에게 동시에 물어뜯긴 꼴이었다. 내가 왜? 그딴 새끼한테.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김철민이 그를 의자에 다시 처박았다. 선택해라 강태준. 이대로 최중령의 배신을 뒤집어 쓰고 살인교사, 무기밀매, 마약 유통. 거기에 군 특임대 살해 미수까지 더해서 무기징역으로 썩을 건가? 아니면 김철민이 당근을 내밀었다. 우리가 최상호를 잡는데 협력해라. 내가 당신들을 도우라고. 너 자신을 돕는 거지. 하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내가 가진 흑풍회 라인 그리고 최중령과의 모든 거래 내역. 그걸 불어.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연극을 하는 거야. 넌 아직 잡히지 않았고 하수진은 내 손아귀에 있다는 연극. 강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살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더 아버지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었다. 내가 협력하면 뭘 줄 수 있지? 정상 참작. 김철민이 단언했다. 내 아버지 백으로 집행유예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이다은 내 지인을 죽인 죗값은 치르게 할 거니까. 하지만 사형이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이 될 수는 있겠지. 내가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가져오느냐에 달렸다. 좋아. 강태준이 무너졌다. 안다. 그 개새끼. 최상호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작전은 즉시 개시되었다. 박준서 유령 중사가 둥지의 통신실에서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다. 강태준의 휴대전화는 복제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통신은 이곳을 경유합니다. 최중령이 강태준에게 연락하면 우리가 먼저 받습니다. 좋아. 김철민이 지시했다. 유령, 최중령에게 미끼를 던져. 강태준의 목소리를 변조해서 하수진을 잡았는데 예상보다 거물인 것 같다. 김철민 소령까지 엮여 있다는 뉘앙스로 흘려. 알겠습니다. 노이즈를 섞어서 마치 고문 중인 것처럼 연출하겠습니다. 박준서가 조작된 음성 파일을 최상호 중령의 보안 메신저로 전송했다. 취직. 최중령님. 강태준입니다. 계집 하수진을 잡았는데.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김철민. 그 새끼도 한패입니다. 어떡할까요? 몇 분간의 초조한 침묵. 최상호 중령에게서 즉각 답신이 왔다. 처리해. 김철민까지.
흔적도 남기지 마. 흑풍회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수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명령하는 상관. 독사. 김철민이 강태준을 돌아봤다. 내 놈의 행동대장 독사는 어디 있지? 흑풍회의 잔당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 강태준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독사. 그 새끼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평택에서 빼돌린 물건을 중국 삼합회 놈들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천항 제4부두입니다. 물건이 뭐지? KO 권총 100정과 신형 군용 폭약 50kg입니다. 김철민과 하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이적 행위였다. 최중령도 이 거래를 아나? 물론입니다. 그 폭약, 최중령이 빼돌린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수익의 절반이 그놈 통장으로 갑니다. 김철민이 박준서를 바라봤다. 유령, 계획 변경이다. 최중령에게 다시 연락해. 강태준인 척하고. 박준서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취직. 중령님. 하수진과 김철민. 둘 다 처리하기엔 제 인원만으론 벅찹니다. 놈들도 707입니다. 인천항 거래 때 중령님이 직접 와서 뒤를 봐주셔야겠습니다. 놈들이 그 거래를 눈치챈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최중령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했다. 답신이 왔다. 알겠다. 그 두 놈이 거래 현장까지 오게 유인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인천항 제4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B-7 구역. 내일 밤 11시다. 독사에게도 미리 일러도. 최상호 중령은 강태준이 이미 잡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두 명의 부하를 흑풍회와 함께 쓸어버릴 생각에 빠져 있었다. 김철민이 일어섰다. 그의 눈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팀 아테나 전원 무장. 내일 밤 인천항에서 배신자를 사냥한다. 하수진은 자신의 K7 기관단총을 장전했다. 바은이의 복수. 그리고 이제는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 대한 심판이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인 인천항 제4부두. 칠흑 같은 어둠 속 집채만 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야적장 B-7 구역. 독사를 비롯한 흑풍회 잔당 15명이 K2 소총과 KO 권총으로 무장한 채 화물 컨테이너 주위에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 강태준이 이미 군의 손에 넘어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삼합회 밀거래상 그리고 보스의 적이라는 707 요원들. 시발 비까지 오네. 독사가 침을 뱉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보스 강태준은 왜 최중령 그 새끼랑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조용히 해. 저쪽 온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2대가 헤드라이트를 끄고 천천히 다가왔다. 삼합회 밀거래상들이었다. 같은 시각 B-7 구역에서 약 500m 떨어진 하역 통제실. 최상호 중령이 방탄복을 껴입고 모니터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앞에는 흑풍회가 설치한 불법 CCTV 화면 4개가 야적장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은 어디 있나? 최중령이 무전기 흑풍회 전용 주파수에 대고 물었다. 지금 B-5 구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타깃들이 나타나면 즉시 합류한다고 합니다. 좋아. 거래는 예정대로 진행해. 놈들 김철민, 하수진이 나타나면 신호와 동시에 사살한다. 삼합회 놈들까지 전부. 증거는 남기지 마.
최중령은 이 기회에 삼합회와의 연결고리까지 끊어버릴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가 통신하고 있는 강태준은 사실 B-7 구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컨테이너 꼭대기에서 저격 소총의 스코프를 들여다보고 있는 김철민 소령이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CCTV 화면 4개는 박준서 유령 중사가 30분 전부터 미리 녹화해둔 루프루프 영상이었다. 유령, 최중령의 눈은 가려졌나? 김철민이 팀 전용 비공개 채널로 속삭였다. 이상 없습니다, 소령님. 지금 최중령은 30분 전에 텅 빈 야적장을 열심히 감시 중입니다. 독사와의 무전은 제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중령 귀에는 거래 준비 중. 의상무로 들릴 겁니다. 좋아. 아테나 위치는? 하수진은 야적장 바닥의 배수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독사와 삼합회 조직원들의 바로 발밑에 있었다. B-7 중앙부 배수 진입로 확보. 타깃 15명 흑풍회, 4명 삼합회. 총 19명. 모두 사정권 내. 작전 개시. 목표는 전원 생포. 하지만 저항 시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하수진이 대답했다. 김철민은 하역 통제실에 있는 최중령을 스코프로 조준했다. 내가 그림자를 묶어둘 테니 아테나는 바람을 잡아라. 라저. 거래가 시작되었다. 독사가 컨테이너 문을 열자 KO 권총과 군용 폭약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드러났다. 삼합회 조직원이 돈가방을 열어보였다. 물건 확실하군. 삼합회 쪽 통역이 말했다. 돈이나 세어봐. 독사가 거만하게 턱짓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준서가 인천항 전체의 조명탑 중 B-7 구역의 조명 4개를 동시에 터뜨렸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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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뭐야? 순간적인 암흑. 조직원들이 당황한 사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훈련된 그림자들이 솟아올랐다. 하수진이 이끄는 707 대테러팀 5조였다. 김철민이 비공식적으로 동원한 최중령의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직속팀이었다. 움직이지 마. 손들어. 하수진은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쓴 채 가장 먼저 독사에게 달려들었다. 에이. 2년이. 독사는 하수진을 알아보고 총을 겨눴지만 하수진의 군화가 그의 손목을 걷어찼다. 탕.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내 놈이 다은이를 죽였지. 하수진은 독사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박았다. 그 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끄악. 몰라. 그냥 벌레 같은 년이었어. 그 말에 이성이 끊긴 하수진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아테나. 제압만 해. 그놈은 법정에 세워야 한다. 김철민의 불호령이 무전기를 때렸다. 하수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독사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10초 만에 상황 종료. 흑풍회 및 삼합회 전원 제압 완료. 한편 하역 통제실. 갑작스러운 총성과 폭음에 최상호 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독사. 강태준. 무슨 일이냐고. 그가 보고 있던 모니터는 여전히 평화로운 야적장의 모습 녹화 영상을 비추고 있었다. 독사 응답해. 젠장. 그때 통제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찾는 놈이 접니다, 중령님. 최상호 중령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다. 문 앞에는 방금 전까지 B-5 구역에 있어야 할 강태준과 분명히 사살 대상이었던 김철민 소령이 서 있었다. 김소령? 내가 왜? 강태준, 너. 최상호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함정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김철민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의 손에 들린 KO 권총이 이미 최중령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김철민. 지금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건가? 당장 총 내리지 못해. 반란은 중령님이 일으키셨습니다. 통제실 스피커에서 박준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최중령이 강태준으로 위장한 김철민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처리해. 김철민까지. 흔적도 남기지 마. 최상호 중령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하수진은 내 놈 같은 배신자를 잡고도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다. 통제실 문으로 젖은 전투복을 입은 하수진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제압한 독사를 끌고 와 최중령의 발치에 던졌다. 최상호 중령님. 하수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다. 당신은 조국과 동료 그리고 제 지인을 배신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군형법상 이적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상호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부하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707 안전가옥 둥지의 신문실. 이틀 전 강태준이 앉아있던 그 쇠의자에 이제는 최상호 중령이 앉아 있었다. 군복의 모든 계급장과 휘장이 제거된 그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김철민 소령과 하수진 중사가 앉아 있었다. 박준서 중사는 옆방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상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김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당신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707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강태준 같은 쓰레기와 손을 잡고 동료들을 죽이려 했습니까? 최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수진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이다은, 20살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려던 학생이었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무기 거래 현장을 우연히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태준의 똘마니들에게 뺑소니를 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박 반장이라는 부패 경찰이 자살로 덮으려 할 때 당신은 그걸 묵인했죠. 아니, 오히려 도왔습니다. 강태준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그게 당신의 야망이었습니까? 그때 최상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공허했다. 야망? 그가 쉰 목소리로 비웃었다. 자네들이 뭘 아나?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 부대에 모든 걸 바쳤어. 최상호가 중얼거렸다. 청춘, 가족, 내 모든 것. 하지만 돌아온 게 뭐지? 윗대가리들은 정치질에 눈이 멀었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라인 잘 탔다고 별을 달더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도 별을 달고 싶었어. 장군이 돼서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지만 내게는 줄이 없었어. TJ 홀딩스 강태준의 아버지가 내게 그 줄을 제안했다. 그래서 그깟 별 하나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김철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나라를 팔아? 최상호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 그 애송이가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었어. 난 더 큰 그림을 봤다. TJ 홀딩스의 군수 사업. 그들이 차세대 전투 체계를 독점하게 돕고 난 전역 후에 그 자리 사장을 보장받기로 했지. 내가 군을 이끌고 그들이 군수 산업을 이끌고. 그게 내가 생각한 강한 대한민국이었다. 궤변입니다. 하수진이 잘라 말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탐욕을 애국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희생 없는 대의가 어디 있나?
최상호가 발악했다. 그 희생이 내 지인이었습니다. 이 개새끼야. 하수진이 참지 못하고 그의 멱살을 잡았다. 김철민이 그녀를 뒤로 끌어당겼다. 하중사 진정해. 저자는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요? 하수진이 김철민을 뿌리쳤다. 아닙니다, 소령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상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우리는 강태준, 최상호, 독사 삼합회, 그리고 박 반장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비공식 작전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군사재판에 넘기면 당신은 이적죄로 총살당하겠지만 강태준과 박 반장은 민간 법원으로 이첩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수진이 신문실을 맴돌았다. TJ 홀딩스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나타나겠죠. 군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얻어낸 증거는 효력이 없다. 모든 것은 최상호 중령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면 강태준은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상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그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죽고 강태준은 몇 년 살다가 풀려나거나 집행유예로 나올 겁니다. 이다은을 죽인 진짜 몸통은 그렇게 빠져나가겠죠. 김철민은 하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하중사 설마. 방법은 하나입니다. 최상호 중령. 하수진이 최상호의 눈앞에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박준서가 준비한 자술서 파일이었다. 당신이 직접 언론에 폭로하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은 어차피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냥 개죽음 당할 겁니까?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고 버리려 한 강태준과 TJ 홀딩스를 물고 함께 지옥으로 갈 겁니까? 하수진의 제안은 잔인하지만 명확했다. 당신이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강태준의 살인 교사, 마약, 무기 밀매, 그리고 TJ 홀딩스가 당신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모든 것을 자필로 쓰고 영상으로 증언하십시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 김철민이 말을 받았다. 이대로 군사재판에서 총살당하면 당신은 그저 돈에 눈이 먼 배신자로 기록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강태준과 TJ 홀딩스라는 거악을 함께 끌어내린다면 적어도 당신은 내부 고발자로서의 명분이라도 챙길 수 있겠지.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유일한 길이었다. 최상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회한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놈들만큼은 내 손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쓰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강태준. 그리고 그 애비. TJ 홀딩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다음 날 새벽. 모든 증거가 정리되었다. 다은이의 SD카드, 강태준의 자백 녹음, 최상호의 자백 영상과 자술서, 인천항에서 압수된 무기들, 흑풍회와 박 반장의 커넥션이 담긴 장부. 안전가옥 둥지의 작전실. 세 사람은 산더미 같은 자료 앞에 서 있었다. 이제 어떡합니까, 소령님? 박준서가 물었다. 이걸 들고 국방부 감찰실로 가야 합니까? 아니. 김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최중령의 말이 맞아. 라인은 국방부에도 있겠지. TJ 홀딩스가 손을 써두지 않았을 리가 없어. 이 증거들이 또다시 묻힐 수도 있다. 그럼. 하수진이 USB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모든 핵심 증거가 담겨 있었다. 세상에 터뜨려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향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게. 이 나라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TJ홀딩스도 그 어떤 정치인도 덮을 수 없도록. 김철민이 하수진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령. 자네가 신뢰할 수 있는, 절대 매수당하지 않을 언론인 아는 사람 있나? 박준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한 명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불독이라고 불리는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작전명 나이트메어 헌트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밤 10시 서울 을지로의 한 허름한 노포. 평화만두. 마감 시간을 넘긴 가게 안은 짙은 육수 냄새와 눅눅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주인으로 위장한 박준서 유령 중사가 주방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하수진 중사와 김철민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들 맞은편 달아빠진 가죽 가방을 옆에 둔 한 남자가 뜨거운 만둣국을 의심스럽게 뒤적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독현. 탐사보도 전문 기자. 한 번 물면 청와대라도 물어뜯는다 하여 언론계에서 불독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그래서 김독현이 안경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현역 육군 소령님과 중사님이 이 늦은 밤에 일개 기자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이런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그는 박준서가 두고 간 공중전화 번호와 암호 쪽지를 통해 이곳으로 불려나왔다. 모든 전자기기는 바깥에 두고 오라는 지시와 함께. 김철민이 입을 열었다. 김독현 기자. 당신이 지난번 방산 비리를 터뜨렸을 때 군 내부에서 당신을 도운 정보원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김독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얘기를 하러 온 겁니까? 그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하셨죠. 그리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하수진이 말을 받았다. 그분이 바로 제 스승님이었습니다. 김독현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하수진을 다시 쳐다봤다. 스승님의 복수를 하려는 겁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겁니다. 하수진이 말했다. 이번 건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합니다. 당신이 그때 놓쳤던 몸통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김철민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안에 대한민국 심장부를 썩게 만드는 암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김독현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김철민을 빤히 쳐다봤다. 김소령님, 저는 펜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펜은 총보다 위험할 때도 있죠. 이걸 여는 순간 당신들은 군복을 벗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반역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 또한 내일 아침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20살짜리 여대생이 죽었습니다. 하수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뺑소니로 위장됐고 부패한 경찰이 자살로 덮었습니다. 그녀는 다은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재벌 2세가 운영하는 사설 범죄 조직 흑풍회가 있습니다. 마약, 불법 도박, 살인. 그리고 이들에게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이들의 살인을 비호한 707 특임대 고위 간부가 있습니다. 김독현의 호흡이 가빠졌다. 707 고위 간부라는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증거는 USB 안에 다 있습니다. 박준서가 주방에서 걸어 나오며 말했다. 그는 소형 프로젝터를 가져와 가게 벽면에 영상을 띄웠다. 첫 번째 영상. 다은이가 마지막으로 찍은 뺑소니 사고 현장. 흑풍회. 박 반장한테 넘기면. 두 번째 영상. 성수동 폐공장의 무기 밀매 현장. 세 번째 영상. 안전가옥에서 촬영된 강태준의 자백. 최상호 중령. 그 양반이 그러더군. 너 하나만 조용히 처리해주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인천항에서 체포된 최상호 중령의 자백.
TJ홀딩스의 군수 사업. 내가 저녁 후에 그 자리를 보장받기로 했지. 김독현은 넋이 나간 듯 벽면을 바라봤다. 기자 생활 수십 년, 이런 완벽하고도 끔찍한 팩트는 처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이걸 나에게 넘기겠다고. 우리가 공식 라인으로 보고하는 순간 김철민이 말했다. TJ홀딩스의 힘이 국방부와 검찰을 막을 겁니다. 최상호 중령은 꼬리 자르기로 자살당할 거고 강태준은 풀려나겠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나라 국민 전부가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덮을 수 없도록. 김독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USB를 집어들어 가죽 가방 깊숙이 넣었다. 하중사. 그가 하수진을 바라봤다. 당신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었소.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어야지 책상에서 썩은 펜대에 맞아 죽어선 안 된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나는 펜이 아니라 총을 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내 이름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독현이 가게를 떠났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대한민국이 멈췄다. 김독현 기자가 속한 방송사의 긴급 속보. 단독 재벌 2세의 살인게임 현역 707 간부 비호. 충격 실태. 첫 보도는 강렬했다. 다은이의 뺑소니 영상과 강태준의 자백 음성 변조 처리 전국에 송출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 카르텔의 실체. 현재 흑풍회라 불리는 이 조직은 TJ홀딩스 강태준 씨가 사적으로 운영하며 마약 밀매와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 내부, 그것도 최정예 대테러 부대 707의 최상호 중령이 이들의 범죄를 비호하고 군수 물자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폭발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흑풍회, 강태준, 최상호 중령, TJ홀딩스로 도배되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청은 문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아침 보고를 받던 국방부 장관은 찻잔을 떨어뜨렸고 TJ홀딩스 본사 서초동 로비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안전가옥 둥지. 하수진, 김철민, 박준선은 숨죽인 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수진의 휴대전화 보안폰가 미친 듯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준서가 말했다. 김철민은 창밖을 내다봤다. 폭풍이 불기 시작했군. 이제 우리가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그때 김독현 기자로부터 두 번째 기사가 터져 나왔다. 속보 흑풍회 비호 경찰, 강남서 박 반장 긴급 체포. 최중령 자백 영상 추가 공개. 김독현은 TJ홀딩스가 손쓸 틈도 주지 않고 일시간 간격으로 증거를 터뜨렸다. 최상호 중령이 인천항에서 체포되어 자백하는 영상 원본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자 여론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치달았다. 당장 저놈들 다 잡아들여. 이게 나라냐? TJ홀딩스 불매운동 시작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시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대통령은 격노했고 즉시 검찰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호출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TJ홀딩스의 모든 법적, 정치적 방어막이 단 3시간 만에 터져나온 여론의 쓰나미 앞에 무력화되었다. 하수진은 다은이의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보고 있지, 다은아. 이제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이제 어둠 속 사냥꾼이 아니라 빛 속의 증인이 될 시간이었다. 뉴스가 터진 지 12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
긴급하게 흑풍회 및 군-경 유착 비리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검찰총장의 직속 지휘 아래 그 어떤 외압도 받지 않는다는 전권이 부여되었다. 여론이 그들의 방패였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강남경찰서였다. 박 반장, 박경수 반장, 나와.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 반장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미친 듯이 찢고 있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공무상 기밀 누설, 증거인멸,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반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강태준의 이름을 팔았다. 이러면 안 돼. 강태준 이사님이. TJ홀딩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TJ홀딩스 지금 본인들 코가 석자입니다. 같은 시각 서초동 TJ홀딩스 본사 40층 회장 집무실. 강태준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최고급 오크 책상 위에 유리 파편이 튀었다. 멍청한 놈. 고작 그딴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내. 최상호 그 개새끼는 왜 벌써 입을 놀린 거야? 그의 앞에는 국내 최대 로펌 광장의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어벤져스급 법무팀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지금 여론이 최악입니다. 언론에서 터뜨린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 최중령의 자백 영상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잘난 변호사 양반들은 뭐 했어? 당장 그 김독현인가 하는 기자 놈부터 고소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김 기자가 오늘 오후 2차 폭로를 했습니다. 2차 폭로? 변호사가 덜덜 떨며 태블릿을 내밀었다. 박준서 유령이 김독현 기자에게 넘긴 페이지 2 데이터였다. 단독 TJ홀딩스 비자금 수백억, 최중령 스위스 계좌로 흘러가. 로비 장부 입수. 최상호 중령의 자백을 토대로 박준서가 추적한 TJ홀딩스의 검은 돈 흐름이었다. 강태준의 취미 생활 자금이 아니라 TJ홀딩스 그룹 차원에서 군수 사업 로비를 위해 최상호 중령을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강만호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아들 녀석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태준이 어딨어? 그게. 이사님은 아침부터 연락이. 인천국제공항 VVIP 프라이빗 라운지. 강태준은 선글라스를 낀 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 수습될 것이라 믿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싱가포르로 가는 전세기를 준비시켰다. 시발. 김독현 그 새끼. 내가 돌아오면 혀를 뽑아버릴 거야. 그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취미가 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태준 씨. 들어온 것은 공항 직원이 아닌 특수본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다. 뭡니까가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고. 살인, 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 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강태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강태준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이거 놓으라고.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아빠. 그의 발악은 공허했다. VVIP 라운지에서 질질 끌려나가는 재벌 2세의 모습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김독현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당연했다. 같은 시각 군 검찰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최상호 중령과 독사를 비롯한 흑풍회 조직원 전원, 그리고 인천항에서 체포된 삼합회 조직원들까지 모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적죄 및 내란죄 혐의까지 추가하여 기소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국방부 장관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김철민 소령과 하수진 중사, 박준서 중사는 특수본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들은 군법을 어기고 비공식 작전을 수행했지만 거악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여론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검사실. 특수본을 이끄는 임진우 부장검사가 세 사람에게 직접 차를 대접했다. 김소령님, 하중사님, 박중사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받을 일이 아닙니다. 김철민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군의 치부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 치부를 도려낼 용기를 주셨습니다. 임 검사가 말했다. 이제 재판이 남았습니다. 강태준과 TJ홀딩스가 순순히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렸더군요. 법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비공식 작전을 문제 삼겠죠. 상관없습니다. 하수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군법을 어긴 대가는 치를 겁니다. 하지만 저놈들이 이다은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중사님. 임 검사가 하수진을 바라봤다.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이다은 양의 목소리를 하중사님이 대신 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할 일입니다. 하수진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싸움의 마지막을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흑풍회 게이트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은 방청객과 내외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 경위들이 연신 정숙해 주십시오. 를 외쳤지만 수백 명의 눈이 뿜어내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피고인석 첫 줄. 모든 것을 잃은 최상호 중령이 넋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독사를 비롯한 흑풍회 조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앙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TJ홀딩스가 투입한 광장의 변호인단이 그의 곁을 지켰다. 증인석에는 하수진 중사가 군 정복 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김철민 소령과 박준서 중사는 방청석 첫 줄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재판은 마지막 변론으로 치닫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태준의 변호인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다의 원칙이었다. 이번 사건의 모든 증거는 군 내부의 불순한 세력 김철민, 하수진이 저지른 불법적인 비공식 작전을 통해 수집된 것입니다. 불법 도청, 불법 감금, 심지어 고문에 의한 강압적인 자백입니다. 이러한 독이 든 증거는 재판에서 모두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하수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특히 하수진 증인. 증인은 개인적인 복수심에 눈이 멀어 군 상급자를 기망하고 민간인인 강태준 피고인을 납치 감금했습니다. 이는 군형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수집한 증거를 아니요. 하수진이 변호인의 말을 잘랐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하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인의 말대로 저는 군법을 어겼습니다. 상급자의 지시 없이 비공식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강태준을 노려봤다.
하지만 저 자리에 앉아있는 강태준 피고인은 자신의 취미를 위해 20살짜리 여대생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흑풍회라는 사설 군대를 조직해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무기를 밀매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최상호 피고인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 그들에게 군용 폭약을 넘겼습니다. 이것이 만약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폭약은 어디에서 터졌겠습니까? 증인 발언은 제가 하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군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이다은 양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강태준은 지금도 청담동 볼텍스에서 마약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고 최상호 중령은 별을 달고 군수 사업을 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다은 양이 목숨과 맞바꾼 마이크로 SD 카드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임진우 검사가 즉각 그 SD카드의 음성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재판장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핵심 증거라며 이를 허가했다. 법정 전체에 다은이의 마지막 순간이 울려 퍼졌다. 칙. 시발 뭐야. 전현 뭐야. 숨 붙어 있어. 어떡할 거야. 태준이 형한테 걸리면 다 죽어. 박 반장한테 넘기면 알아서 자살로.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의 변호인단조차 입을 다물었다. 하수진이 강태준을 향해 말했다. 강태준, 내 놈이 죽인 건 이다은 한 사람이 아니야. 내 놈은 이 나라의 법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죽였어. 그 순간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닥쳐. 이 미친년이. 그깟 계집애 하나 죽은 게 뭐라고. 너 때문에. 너 같은 년 때문에 내가. 아빠. 전현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는 변호인들을 밀치고 증인석으로 달려들려 했다. 피고인 강태준.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강태준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 많은 게 죄야? 내 맘대로 좀 하겠다는데. 내가. 그의 오만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법정 한가운데에서 추악한 괴물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모습은 전국의 방송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TJ 홀딩스의 강만호 회장은 아들의 발악을 지켜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최상호 중령은 자신의 피고인석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인 전원 퇴정. 선고는 2주 뒤에 속행하겠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수진은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하고 조용히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김철민 소령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수고했다 하중사.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수진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뚫고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공허한 안도감만이 남아있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지난 공판에서 강태준이 벌인 광란의 난동 이후 법정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피고인석의 강태준은 교도관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도끼가 빠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상호 중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고 있었고 박 반장과 독사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하수진, 김철민, 박준서가 정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징계위원회는 이 재판이 끝난 뒤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늘은 그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이다은의 지인으로서 그 끝을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재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먼저 피고인 박경수 박 반장에 대하여. 박 반장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인 사건을 자살로 은폐하며 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 직권 남용, 증거 인멸, 뇌물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됨.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박 반장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은 독사였다. 피고인 독사 본명 이강일은 피해자 이다은 양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 및 사체 유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총기 밀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연이어 흑풍회 조직원들에게 5년에서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법정의 숨이 멎었다. 재판장이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피고인 강태준. 강태준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천천히 일어섰다. 피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짓밟는 것을 단순한 유희로 여겼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이례적인 분노가 실렸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사설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마약과 무기를 유통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했으면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까지 반성의 기미 없이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와 사법부를 기만했습니다. 재판장이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준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태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동시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준은 무기징역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무너져 내렸다. 아, 안 돼. 안 돼.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아버지, 아버지, 뭐라도 해보라고. 이거 나. 그는 다시 한번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되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은 법정 복도를 길게 울리다가 이내 굳게 닫힌 문에 의해 차단되었다.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본 재판관은 별개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최상호에 대한 선고 결과를 고지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김철민과 하수진의 어깨가 굳었다. 군 검찰은 피고인 최상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민간 범죄 집단의 군수 물자를 유출하고 부하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사례를 교사하는 등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 최상호에게 군형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비록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 할지라도 사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강태준의 무기징역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국가가 반역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낙인이었다. 최상호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모든 심판이 끝났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TJ홀딩스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속보 TJ홀딩스 강만호 회장 전격 구속. 수천억대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혐의. TJ홀딩스 모든 군수사업 계약 파기 및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강태준의 취미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결국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의 거대 제국을 뿌리째 흔들어 무너뜨렸다. 주식시장에서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TJ쇼크가 휘몰아쳤고 강만호 회장은 아들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다.
언론은 김독현 기자의 탐사 보도를 올해의 특종으로 선정했으며 그가 하수진 중사로부터 건네받은 SD카드는 진실의 방아쇠라 불렸다. 일주일 뒤 707 특임대대 본부 징계위원회실. 하수진, 김철민, 박준서는 나란히 서서 징계위원장인 사령관대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영웅적 면모와는 달리 이곳은 엄격한 군법의 영역이었다. 팀 아테나. 김철민 소령, 하수진 중사, 박준서 중사. 예. 그대들은 상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민간인 사찰, 불법 감청, 심지어 민간인 납치 및 감금을 자행했다. 이는 군의 지휘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세 사람 모두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사령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대들의 그 위법 행위가 아니었다면 군 내부에 깊숙이 박혀있던 반역 자최 상호와 국가 안보를 좀먹던 거대 범죄 카르텔 흑풍회를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들은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그대들에게 공과 과를 동시에 묻기로 결정했다. 김철민 소령, 하수진 중사, 박준서 중사에게 각각 감봉 3개월 및 전역시까지 모든 진급 심사 보류 처분을 내린다. 파격적인 선처였다. 불명예 전역이나 실형을 각오했던 세 사람에게 진급 보류는 사실상 훈장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사령관이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팀 아테나는 공식 해체한다. 하수진의 눈이 커졌다. 대신 사령부 직속 비공식 특수 임무대 코드네임 제네시스 제너서스 창세기를 창설한다. 보고는 오직 사령관인 나에게만 한다. 임무는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것이다. 사령관이 김철민에게 새로운 부대 마크를 건넸다. 김철민 소령을 제네시스 팀장으로 임명한다. 팀원은 자네가 알아서 뽑도록. 2명 정도면 충분하겠지. 김철민이 하수진과 박준서를 돌아보며 경례했다. 충성.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로부터 한 달 뒤 첫눈이 내린 겨울.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하수진은 사복 차림으로 이다은의 납골당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국화 한 송이와 흑풍회 게이트, 전원 무기징역 및 중형 선고라는 헤드라인이 실린 신문 일면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다은의 사진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다은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너 자살 아니야. 저놈들 전부 죗값 받고 있어. 거기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냥 20살 너처럼 환하게 웃고 있어. 하수진은 신문을 사진 옆에 고이 접어두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복수심도 분노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깊은 안도감과 지켜주지 못했던 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군용 외투를 덮어주었다. 하수진이 고개를 들자 김철민 소령과 박준서 중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워집니다, 하중사. 김철민이 말했다. 이제 가야지. 예, 소령님. 하수진은 마지막으로 다은의 사진을 바라보고 돌아섰다. 눈물은 이미 멎어 있었다. 다음 임무는 뭡니까? 그녀의 눈은 다시 목표를 포착한 아테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박준서가 태블릿을 켰다. 부산항입니다. 이번엔 경찰 상층부가 아니라 해군 제독이 연루된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첫 번째 사냥입니다. 세 사람은 눈 덮인 추모공원을 나란히 걸어나갔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사냥하는 그림자들 또한
그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